그리고 이제 2단계에서 하셔야 될 일들은 주변 도움이 필요한 시기거든요. 장애 관련된 서류들을 고려해 볼 만한 시기고요. 운동이나 유지요법 같은 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좀 결정을 하고, 호흡 관리라든가 식이 조절, 이때부터는 일반 식사가 드시기 어려운 경우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삼키기 쉬운 음식들로 식단을 좀 변경한다든가,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면은 앵커버라든가 그런 영양제 보조제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의사소통이나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해지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의사소통을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본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장고 신청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호흡과 관련된 합병증 때문에 갑자기 응급 상태에 빠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호흡과 관련된 기능들을 평가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침하는 힘이 근육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폐 안쪽에 이제 가래가 고여 있는 상태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끈적끈적한 가래를 녹이는 약물을 할 수가 있고, 폐에 있는 부분을 두들겨-가지고 물리적으로 가래를 떼어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심호흡 훈련을 해서 심폐 기능을 조금 유지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호흡 기능이 좀 떨어져 계신 분들은 마스크로 된 호흡기를 처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같이 처방받을 수 있는 장비 중에서 기침 유발기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하루에 한 2-3번 정도 바람을 폐 쪽으로 넣어준 다음에 이제 음압을 걸어서 밖으로 빼면 여기에 고여있던 분비물들이 배출하기 용이하게 이런 데까지 이제 딸려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럼 약한 기침을 통해서라도 분비물들이 배출하는 게 좀 쉬워지기 때문에 그런 장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추천되고 있고,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기침 유발기만 잘 사용하셔도 여러 가지 합병증 관리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그 연구들이 좀 많이 발표되고 있어서 그런 장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폐 옆을 계속 두들겨 주는 겁니다. 근데 손으로 두들기면은 아프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탁탁탁탁 치면서 두들기게 되고, 엄마 손이라고 하는 걸로 두들기면은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힘이 덜 드니까 이런 장비를 이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근데 단점은 장비 가격이 꽤 되는데, 호흡기 처방이 받은 분은 임대 형식으로 같이 두 장비를 임대를 받을 수가 있는데, 호흡기를 처방받을 때 보험 기준이 따로 있거든요. 이산화탄소 수치가 45 이상으로 높아야 되고 특정 기준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만족시키지 못하면 이 장비를 저렴한 비용으로 임대를 하기가 어려워서 그거는 조금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호흡기나 기침 유발기 사용이 필요한 상태라면 담당 의료진과 상의해서 잘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들기는 거는 좀 예시로 보면 이런 식으로 진동을 줘서 이제 붙어있는 가래를 떨어뜨리는 과정입니다. 예. 생각보다 오래 두들겨야 되죠. 예. 좀 아파하실 수도 있고 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기구를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요건 이제 두들기는 게 힘드니까 자동으로 두들겨주는 장비도 있습니다. 진동을 줘서 그래서 문질러 주면은 붙어있는 가래들이 좀 떨어지는 효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환자분들이 중기에는 이동이 제한이 되고 다리에 힘이 빠질 경우에는 앉아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는데, 앉아있게 되면은 요 정맥에 있는 피들이 고이게 됩니다. 아래쪽으로 중력에 의해서. 종아리 근육이 제2의 심장이라고 할 정도로 근육이 많고 발목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만 해도 밑에 있던 혈액들이 위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어서 혈전 같은 게 잘 생기지가 않는데, 저희 환자분들은 이제 근육 자체도 좀 많이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종아리에서 짜주는 기능들이 떨어져서 혈전들이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혈전의 특징은 한쪽 혈관이 먼저 막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쪽만 다리가 붓고 좀 뻘겋게 변하게 되고 통증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증상이 있으면 병원에 오셔서 혈전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혈전을 녹이는 약물 치료를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꼭 신경과가 아니더라도 이거는 혈관 보시는 과를 보시면 됩니다. 뭐 혈관외과라든가 정맥류 보시는 병원도 좋고요. 한양대까지 오시기가 힘든 분들은 가까운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로는 바람을 불어 넣어서 인위적으로 이제 아래에 고여있던 혈액을 위로 짜주는 장비들이 있고요. 압박 스타킹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양대에서도 처방이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외래 진료 중에 다리 붓고 그래서 붓기 빼는 목적으로 뭐 스타킹 같은 거 처방해달라 하면은 보험도 되고, 그래서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삼킴장애인데요. 식사를 잘 못하시게 되니까 영양소가 부족하게 돼서 신체 기능이 더 빨리 나빠질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흡입성 폐렴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인해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삼킴장애가 시작되는 시기에서는 주의 깊게 환자를 살펴보시고 여러 가지 보조적인 치료들을 계획하셔야 될 단계입니다.
그래서 위루술을 해야 될 시기에 가장 걱정하시는 거는 위루술을 하면 입으로 식사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그게 반대로 위루술을 한다고 해서 식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환자분들이 식사를 입으로 못할 때까지 견디다 어쩔 수 없이 위루술을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런 얘기가 돌았었는데 이제 최근은 외국도 그렇고 어느 정도 체중 감소가 있고 식사하는데 시간만 오래 걸려도 조기에 위루술을 해서 환자들이 먹기 힘들어하는 약이나 그런 것들은 위로관을 통해서 대처를 하고 일부 소량의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들은 입으로 병행해서 같이 드실 수 있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위루술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거부감을 느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위루술을 하기 전에는 연화곤란식, 점도증진제 같은 것들을 사용하면 넘기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식단 관리를 통해서 초기에는 대처를 할 수가 있고요. 자세한 내용들은 저희 이제 루게리 클리닉 강좌 중에서 영양과 교수님 강의를 참고하시면 훨씬 더 자세하게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가 필요한 음식은 뭐 경험적으로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건강하실 때도 드실 때 막 살에 걸리기 쉬운 음식들, 그런 음식들은 좀 피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애기들이 뭐 넘기기 힘들어하는 음식들이 있죠. 애기들이 넘기기 쉬운 음식이 환자한테도 좋은 겁니다. 뭐 가루가 날리거나 뜨거운 음식이거나 매운 음식들, 자극적인 음식들은 넘기기가 좀 어려운 음식들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 이제 삼킴장애가 있는 환자분들이 물 넘기기가 좀 어려워서 사례가 걸리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점도증진제를 타서 물을 드시면 끈적끈적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넘기는 속도가 느려져서 사례 걸리는 빈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점도증진제를 삼킴장애 초기에 적절하게 사용하시면 영양 관리도 잘 되고 말기로 진행되는 것을 조금 늦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되고 수분 영양 보충하는 여러 가지 젤리 형태로 나오는 음식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식사 대용 경장 영양제는 종류가 워낙 많은데요. 메디푸드, 그린비아, 뉴케어, 제비티, 엔시오 이런 것들이 있고 병원에서 처방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앵커버와 하모닐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의료 보험도 되고 희귀질환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는 것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처방을 받아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제 단점은 각각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제품은 또 본인한테 안 맞아서 나는 도저히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많은 양을 구매하는 것보다는 소량씩 구매를 해서 본인 입맛에 가장 먹기 편한 제품을 이용하는 게 요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요 조그만 한 팩이 200칼로리거든요. 요 큰 한 팩이 한 400에서 500짜리가 있고 이렇게 캔으로 나온 것들은 대부분 다 200 정도인데 편의점에서 파는 도시락에 한 800칼로리 정도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거 하나 먹고 약간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4개는 먹어야지 한 끼가 해결이 되고 큰 걸로는 한 2팩은 드셔야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드시는 게 쉽진 않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소화가 되는 범위 내에서 충분한 양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은 꼭 하루에 3번에 나눠서 드실 필요 없이 4번, 5번에 나눠서 드시는 방법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점도증진제들이 결국은 이제 젤라틴 성분으로 상용화된 제품인데요. 근데 그게 너무 금전적으로 부담이 된다. 그러면은 이제 젤라틴 가루가 1kg짜리가 뭐 1만 원, 2만 원이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매해서 직접 타가지고 과일향이나 그런 것들을 첨가해서 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점도증진제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안전한 식사 방법은 앉아서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한 번에 많이 먹지 말고 조금씩 자주 나눠서 드시고 피곤하지 않을 때 식사를 하시고 그리고 식사 이후에 한 30분 정도는 몸을 세우고 계셔야지 이제 아래쪽으로 쭉 음식물이 내려가고 역류를 안 하는데 먹고 나서 힘들다고 바로 눕게 되면은 역류를 해서 기도로 넘어갈 수가 있어서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은 이제 3단계인데 신체 기능이 남아있는 기능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누워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시기이고요. 위로술이나 뭐 호흡기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누워서 생활하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조금 체득을 해야 되고 이때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경험이 많이 쌓이셔가지고 잘하시는 분들은 크게 스트레스를 안 받고 그냥 잘 넘어가시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사소통 방법도 되게 중요하고요. 위로술은 그 위내시경 하듯이 카테터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여기 안쪽에다가 이렇게 고정을 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나 뭐 부분 마취 같은 게 필요 없고 그냥 위내시경 하는 과정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만 아마 국수 마취를 하고 이렇게 할 텐데 이렇게 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제 내시경으로 하는 위로술이고요. 이게 부득이하게 잘 안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엑스레이 같은 것들 찍어서 하는 경피적 방사선 위로술이라는 방법도 할 수 있고 이것도 안 되는 경우는 전통적인 방법인 수술방 가서 전신 마취하고 외과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려서 수술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총 3가지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밖에서 볼 때는 생각보다 이렇게 상처가 심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반만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고 이 안쪽에 들어가면 위산이 많은 환경이기 때문에 어차피 깨끗하게 소독을 안 하시더라도 웬만한 세균들은 들어가도 다 죽습니다. 위산에. 크게 스트레스나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고요. 겉으로 있는 부분만 잘 닦아내시면 되고 막 이거를 소독하듯이 막 빨간 약도 바르고 알코올도 바르고 막 열심히 스트레스 받으면서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꺼지로만 살짝 덮어 놓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옷에다가 이게 핀 같은 걸로 걸어 놓으면 밖에 이제 휠체어 타고 그럴 때 옷 안쪽에 관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관이 자기 몸에 있는 거에 대해서 또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렇게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은 뭐 여러 가지 타입이 있는데 처음에 할 때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고정하는 것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한 1년 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고 관리만 잘 하시면 한 1년 6개월 어떤 분들은 2년도 사용하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내시경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런 고정형 형태로 많이 하기 때문에 처음에 했을 때는 1년 이상 쓸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두 번째 이제 교체 시기가 오게 되면 내시경으로 할 수도 있지만 그 시기 되면 또 입도 잘 안 벌어지고 위내시경 자체가 환자한테 되게 좀 힘든 시술이 되거든요. 위내시경 하다가 이도 풀어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어서 풍선 형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풍선 형태는 내시경 할 필요 없이 밖에서 그냥 뺀 다음에 바로 그냥 쑥 누면 되기 때문에 되게 간편하게 교체를 할 수가 있고 이제 다만 관의 길이가 조금 짧고요. 고정 형태보다는 빠질 확률이 조금 올라갑니다. 근데 빠지게 되더라도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 게 가래 빼는 카테타라든가 그런 걸 임시적으로 살짝만 놓고 3살 차서 막히기 전에 응급실에 하루 안에만 오시게 되면은 다시 넣으면은 크게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빠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 간단한 조치만으로도 다시 쉽게 넣을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 6개월 정도의 교체 주기를 추천하는데 조금 길게 쓰시는 분들은 뭐 9개월에서 1년 가까이도 쓰시는 분을 보긴 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교체 주기를 권장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위루술을 하게 되면 경관 영양제가 큰 팩으로 된 것들을 처방을 받아서 하실 수가 있고요. 그냥 주사 연결하듯이 높은 데다 걸어놓고 위로관하고 연결만 하면 알아서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힘들진 않습니다. 관리하는데 오히려 식사를 하는데 연하곤란식을 환자를 위해서 따로 준비해야 되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시더라고요. 그 연하곤란 있는 분들은 그러면 살에 들릴까 봐 옆에서 지켜봐야 되고 하루에 3끼를 그렇게 드신다고 하면은 적어도 3시간에서 6시간은 밥 먹는 데 시간을 다 쓰셔야 되기 때문에 환자도 지치고 보호자도 지치고 그렇기 때문에 삼킴장애가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다른 보조적인 방법으로 식사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위로술을 좀 조기에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워낙 요즘은 자료가 많이 쌓여서 조기에 위로술을 하는 게 훨씬 더 환자한테 이득이 된다는 것들이 잘 알려져 있고요. 시기는 뭐 체중 감소가 한 10% 되고 식사 시간이 길어지기만 해도 한 끼 드시는데 30분 이상 걸리면 개인적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들이 있고요. 호흡기 같은 경우는 이제 코골이 심한 분들이 양악 호흡기 같은 거 하시는 것처럼 이런 기계로 압력을 이렇게 흘려보내주면 본인이 근육을 덜 써더라도 공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점을 이용해서 이런 가정용 호흡기를 사용을 많이 하게 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마스크 형태를 많이 사용하고요. 코만 이렇게 가리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외래에서는 좀 처방이 힘들고 입원하셔서 동맥피 검사라든가 몇 가지 이제 보험 기준을 맞춰야 되는 검사를 진행하신 이후에 입원하셔서 이제 본인 신체 특징이나 호흡기 관련된 조정할 수 있는 수치들을 조정을 받아서 본인한테 가장 편한 세팅으로 호흡기를 집에 갖고 가실 수가 있는데 보통 입원 기간이 한 3일에서 5일 정도는 생각하셔야 됩니다. 바로 처방받아서 외래에서 하시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소통 관련된 내용인데 말기가 되면 의사소통하는 게 음성 언어로 하기는 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이제 눈동자 움직임으로 하는 문자판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 아니면 그림판 같은 것들로 사용할 수가 있고 최근에는 저희 환자들도 많이 사용하는데 안구 마우스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길다란 바 형태인데 여기에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어서 타블렛 PC나 노트북 아니면 이런 데스크탑에도 연결이 가능하고요. 처음 개발된 거는 게임용으로 개발이 됐습니다. 눈동자 움직임으로도 조정할 수 있게 개발이 됐는데 저희 환자 신체 기능이 다 떨어져서 팔다리를 못 움직이고 눈동자 움직임이 살아계신 분들을 사용할 수 있게 의료용 장비로 개발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의료용 장비는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상용화된 게 있긴 하지만 게임용 장비를 활용하면 저희 환자분들도 조금만 적응하면 잘들 쓰시더라고요. 가격이 국내에는 정식 시판이 안 됐지만 이제 쿠팡이라든가 이런 구매 대행 업체 통해서 하면 한 50만 원 정도? 요새 환율이 조금 올라서 옛날에 쌀 때는 한
한 38만 원 정도까지도 했었더라고요. 최근에 올리긴 했는데 사용하시면 되고,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몇 개 깔아야 되거든요. 사용하시려면. 설명 잘 돼 있는 게 이게 아이마우스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거든요. 근데 23년도 4월에 올려주신 게 가장 최근 거더라고요. 이분이 또 인터넷 블로그도 만드셨고, 지금은 활동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동영상에서는 좀 설치 어려움이 있으면 이메일 주시면은 좀 수고비 같은 거 받고 설치도 도와주신다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사용하시면 의사소통하고 심심하고 그럴 때 인터넷 사용하시고 컴퓨터도 사용하시고 삶의 질이 좋게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외에 이제 뭐 복지 관련된 거는 또 강의를 해주시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정리하면은 근력을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조금 어렵지만, 환자분들이 근력만 떨어지는 증상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여러 가지 증상들, 고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을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약물치료, 물리치료, 보조기구들, 그런 것들이 많아서 의료진과 각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처방을 받거나 관리를 받으시면 환자분들이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듭니다. 그 외에 연구용으로 이렇게 뇌파 같은 것들을 검출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방법도 최근 많이 연구가 되고 있어서 뭐 이런 것들도 상용화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알리바바 보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140만 원의 다리 근육에 대한 외골격도 팔긴 팔더라고요. 제가 한번 사볼까 해서 써보고 좋으면 환자분들에 추천해드릴까 하는데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1,000만 원 넘었던 장비인데 중국이 무서운 게 그런 걸 팔긴 팔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환자 개인에 맞는 맞춤형 치료제 개발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되고 있어서 다양한 그 환자 상태들을 평가하고 하려면 이제 힘드시더라도 자주 오시고, 오실 수 없는 상황이면 보호자분들이 환자 상태에 대해서 오셔서 알려주시면 적절하게 저희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